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듣는다 박세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평생을 살면서 평균 10년간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 암 등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바람직한 생활 습관, 그리고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준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대표적인 만성질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당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걱정,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당뇨가요, 이 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상을 눈치채지 못해서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병원에 오신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당 체크를 꼭 해봐라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당뇨병은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네. 평범하게 시작한다 그럴까? 그게 많죠. 첫째, 피로하고 무기력감, 권태감. 이게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뇨병은 원래 그 원인이 에너지가 잘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고 그 인슐린 부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나타나고 과식, 단요, 다갈 이 식사를 많이 먹고 혈당 올라가니까 소변 많이 나가니까 물도 많이 마르고 과식하게 되고 그런 거죠. 급격한 비만 또 체중 감소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나중에 체중 감소가 많이 오죠. 조금 뭐 스트레스 좀 비만이 있다가 나중에 체중 감소 오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및 시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시력 장애 모르고 있다가도 시력이 조금씩 오니까요. 저런 거 있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예, 비주는 실제 혈당이 얼마나 높아진 거 갖고 하는 것인데요. 공복 혈당치가 120 이상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상당히 높은 거니까요. 120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식구가 이제 한 2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당뇨병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당화혈색소라고 다시 혈당을 다르게 재는 방법인데 9개월 동안 혈당치의 평균치가 7%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당뇨병을 하려면 이제 적어보면 126 이상, 125 이상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당뇨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뇨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만약에 당뇨가 제 기능을 못하게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교수님. 당뇨 그 췌장 기능이 이제 나빠져서 당뇨 걸린 거니까 췌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뇨병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네. 우리 췌장은 이제 소화기관도 되지만은 강력한 소화효소 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슐린 만드는 것입니다. 저 빨간 X인데. 그래서 뭐 이 인슐린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돼 가지고서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로 바뀌는데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피 속 포도당 바뀌게 돼요. 창자에서 포도당 바뀌어가지고 들어오니까요. 그 포도당이 인슐린 작용력에 의해서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힘과 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음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이 있는 거예요. 동화작용에 해당되는 것이 인슐린인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인슐린 부족하면 동화작용이 안 되니까 피속의 포당은 높아지고 우리 몸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우리 파괴돼가지고 합병증 오게 되고 우리 혈당이 높으니까 피 속으로 소변 빠져나면서 물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병이죠. 결국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것이 당뇨병이라는 병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 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을 낮추는 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조금 먹거나 혈당을 낮추는 데 좋다 하는 뭐 여주, 네. 돼지 감자 이런 음식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아까 여우주나 돼지 감자 이렇게 소화 흡수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밥을 먹은 거에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먹는 건데 소화기관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포도당 안 올라가죠. 그러면 뭐 당뇨병에 뭐 이익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당뇨병과 정상의 차이점은 우리 몸이 약해지는 건데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건데 처음부터 에너지 부족하게 피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몸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화혈수가 5.7%인데도 눈 멀고 코만 나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혈당만 떨어뜨리는 것이 당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것보다도 우리 몸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모르더라고요. 과학적 비과학적이니까 그냥 무조건 작게 먹어서 혈당 적게 하거나 뭐 식이요법 철저히 식사량 줄여가지고 혈당 조절하거나 그러면 몸이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체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라라고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렇게 되면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 교수님 맞아요. 말씀은 골고루 많이 먹어도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정상인과 똑같이 먹어야 정상과 똑같이 건강해지잖아요. 정상과 밥 먹으면서 정상 똑같이 건강해졌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절대 그 비과학적인 얘기죠. 그러면 왜 정상적으로 먹는데 혈당 올라가냐 하면 그것은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장에서 인슐린 나온 게 적게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게 바로 인공체장기. 근본적인 원인은 없으니까 아주 정상으로 돌아 잘 먹고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식이 조절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인공체장기 치료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 지치지 않는 파워 에너지. 초긍정 여사 최희준 씨. 저는 항상 긍정적인 소망을 주고 남을 기쁨을 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불과 4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는데요. 그 많던 에너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모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진짜 아주 너무나 힘들어. 찰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지난 4년 동안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욕은 떨어지고 기운은 없고 25년 전 어느 날 급작스럽게 당뇨 판정을 받게 된 최희준 씨. 병원에 가니까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당뇨가 안 나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좀 댕기다 괜찮아서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내가 이제 오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너무나 힘이 없는 거야. 당뇨 판정 이후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잘 지내왔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점점 없어지더니 급기야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말로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말르고 소변을 넣을 때도 냄새가 나고 모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아침에 일어나려면 진짜 아주 너무나 힘들어. 찰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몸이 천근만근. 아침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힘든 건 물론 기운이 없다 보니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일. 활기 잃은 생활이 반복되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 점점 말라가는 데다 팔까지 심하게 저려오면서 덜컥 겁이 났다는데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최희준 씨. 그래, 결심했다. 도대체 무슨 결심을 했던 걸까요? 바로 치료법을 바꾼 건데요. 4년 전 그렇게 해서 함께하게 됐다는 인공췌장기. 이것이 그녀의 생활을 바꾸게 해준 장본인이랍니다. 과연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혈당 수치부터 체크해봤는데요. 식후 2시간 후 재본 혈당이 110으로 정상. 아니죠. 너무나 행복하지요. 기운 없어 만사를 귀찮아했던 모습은 잊어라. 전보다 이 달고 나서 너무나 사람들이 다들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고 힘이 넘친다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없어요. 손발이 저리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오른쪽이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아픈 사람을 안 보여요. 예.
건강하고 다 진짜 응? 얼굴 색도 좋고 활발하고 뭐이고 잘한다고 그래요. 건강을 되찾은 데는 최혜준 씨의 의지력도 한몫했는데요. 요즘은 얼마 전부터 시작한 요가에 푹 빠졌답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요가 동작을 하며 건강을 다진다는 최희준 씨.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데요. 운동이 돼. 모든 거 운동이 다 돼. 요가.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지금 한 보름 됐어. 이제 딱 보름은 해야 된다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평생 내가 할 때까지 하려고.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자세가 제대로죠.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에너지 넘치는 최희준 씨. 그녀가 바라는 앞으로 남은 100세 인생의 그림은 뭘까요? 바란 점이 있다면은 나는 건강하게 살아서 작은 일하러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은 70부터다. 더 멋지고 활기차게 최희준 씨의 건강한 100세 인생 응원합니다. 네, 올해 70세 최희준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기운이 없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내 누워만 계셨대요. 그런데 인공췌장기를 시작한 후에는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저렇게 요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교수님 너무 신기해요. 인공췌장기가 우리 몸에 어떤 원리로 작용하길래 이렇게 건강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많이 생긴 거죠. 이전에 4년 전에는 아침 일어나서 뭐 우울증 빠지고 다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게 먹약 먹고 이랬던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체장이 망가지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는데 치료 방법을 바꾸니까 올바른 치료 방법 바꾼 거죠. 치료 방법에도 올바른 치료 방법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인슐린 펌프 달면은 왜 좋아지냐면 우리 몸에 밥 먹고 나서 인슐린 나오면 저 그림처럼 혈중에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당뇨병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에너지가 흡수가 안 돼, 그 에너지가 동화제가 안 되니까 피 속에 에너지가 안 들어, 피 속에 에너지가 우리 살수가 안 들어가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해이해지는 거죠.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똑같은 인슐린 공급해줘요. 마치 제가 안경 벗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망막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수정체가 굴절률 이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안경 꼈더니 굴절률이 정상화되니까 정상 잘 보이는 것처럼 바로 원인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혈당이 높다고 그래서 작게 먹거나 식이요법하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원인적 치료가 아니죠. 더 몸이 나빠지는데 인슐린펌프 치료는 원인적 치료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는 것처럼 췌장 기능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췌장 기능이 회복을 해요. 자기 몸에 췌장 회복하니까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다 낫게 되는 상태,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치료 방법이 옛날 치료와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먹약 이런 치료와는 영 다른 종류의 치료이고 그것도 과학적 올바른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약이나 또 인슐린 주사, 기존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신 분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용량이 늘어나고 그렇죠. 주입량이 늘어나고 그렇죠. 혈당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더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게 아마 기존 치료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는 지속적으로도 혈당 관리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뭐 그거는 뭐 전 세계에 또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실제로 이거 많이 사용하는 게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네. 먹는 약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한국의 10개 큰 병원에서 나온 결과가 한국 당파께 발표한 것인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혈당 조절을 알려주는 인덱스예요. 지표인데 6.5%가 정도 돼야만이 합병이 안 오거든요. 10개 그 병원에서 나온 1290인 당뇨 환자에 대해서 25년간 관찰해 봤더니 당화혈색소가 8.5%예요. 그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6.5%야지 합병증 안 오는데 8.5% 확실히 합병증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약 먹을 적에 뭐라 그럽니까? 당뇨병은 좀 낫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거 합병증 온다고 얘기하죠. 아까 그분처럼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로 치료한 경우에요. 그림을 보면요.
이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치료 방법이니까 이 3개월부터 당에서 6.5%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는 20개월이지만 뭐 한 10년, 15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환자들이 이런 과학적인 진실을 잘 알고 치료 방법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당뇨 치료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당뇨하면 합병증을 걱정하시는데요.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우리 몸 어디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당뇨 합병증 온몸에 다 오는 거죠. 왜냐하면 온몸의 세포가 다 에너지 부족한데 에너지 원은 입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죠. 음식. 이것이 네. 피 속에 흡수가 들어왔는데 피 속에 있던 에너지가 영양분이 우리 살 속 못 들어가니까 온몸의 살이 다 에너지 부족 상태 빠지죠. 뇌혈관 장애 와서 중풍이 오기 쉽고요. 동맥경화증 때문에 망막증이 와서 눈이 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치주질환 이가 다 빠지는 경우가 많죠. 신경합병 신경 잠자지 못하게 되고 아파서 말이죠. 심장병 와서 신경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신장합병증에서 혈액 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 와서 성생활을 못하게 되고 족비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온몸의 세포들이 다 동시에 에너지 부족에 빠지는 게 당뇨병이니까 어디 한꺼번에 온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치료 방법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인공체인 치료하면은 합병증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DCCT라고 그래서 당뇨 조절 합병 연구에 보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과 720명과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 721명을 10년 동안 봤더니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이 위험률이 없어진 것이 60%가량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는 10명 생길 것이 이쪽은 40명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이. 6명이 합병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좀 굉장히 커다란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제로 그래프로 보면은 당뇨 망막증은 이제 시력을 잃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력 장애자가 되는 건데 보면은 초기 환자나 이미 합병증 환자나 보면은 인슐린 치료하면 기존의 인슐린 치료에 비해서 60% 이상이 줄어들죠. 그래서 당뇨병을 잘 완치시키거나 합병증을 안 오게 정말 걱정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다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환자가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당뇨병은 당뇨 확실히 합병증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치료 방법 바꾸면 안 온다. 안 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서 그런 계통의 의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죠. 네, 화면으로 만나본 최혜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온몸에 기운이 없고 기력이 다해서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팔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이런 증세도 합병증으로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렇죠, 이런 합병증이죠. 합병증이 네. 진행됐는데도 네.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합병증 완따지가 다 망가진 거 아니니까 다시 회복할 수도 있죠. 그런 게도 눈 나쁜 것도 망막증도 안 보이다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뭐 초기 때부터 많이 발견돼요. 우리는 인슐린 펌프 치료만 하고 있으니까 보면 예전처럼 좋아지는데 이거는 스웨덴에서 국책,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됐는데 생존율이 1.5 사망이니까 생존율을 보면은 저 높은 게 뭡니까? 인공제 치료가 훨씬 생존율이 높죠. 7년 동안 뭐 이게 18,000명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총 사망률도 인슐린 펌프 치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산다. 합병증이 적게 오니까 오랫동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사망이 적고 건강하다. 합병이 적다는 것이 또 증명된 거죠.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당뇨에 대한 궁금증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먼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93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당뇨 때문에 10년 가까이 약을 드시고 계신데요. 그뿐 아니라 혈압약에 고지혈증 약까지 복용하세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화도 안 된다 하시고 걱정인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로 몸이 좋아지면 다른 복용 중인 약들도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당뇨약뿐만 아니라 혈압약, 고지혈증 약까지 복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이 당뇨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많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같은 병입니다. 그 원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네. 세 종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의 환자는 혈당이 높아지는 거지만은 그게 많으니까 다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인공지장에 치료하면은 당뇨병이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낫는다는 건 원인이 당뇨병 원인이 없어진 거고 그 당뇨병 원인이 없어지면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원인도 없어지니까 다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인공췌장기 치료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또 혹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어떤가요, 교수님? 사람마다 다르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육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 있고 전반적으로서는 지금 물어본 대로 부작용이나 또 불가능한 경우는 상당히 없죠. 그 원인들은 다 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고 네. 또 부작용이라 하면은 뭐 조금 이제 약간 그 피부가 약간 염증이 생긴 경우 있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그런 건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인슐린펌프 치료를 못 한다든가 혹은 또 못 하겠다든가 그런 건 없어. 아주 적은 환자가 그런 거예요. 그것도 좀 바꿔보면 피부 바꾸면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인공췌장기 치료 시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문자 사연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 오늘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 분들을 위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요? 당뇨병은 뭐 저주받은 병, 당뇨병은 낫지 않는 병, 당뇨병은 친구처럼 살다 같이 죽을 병 이렇게 해가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우울증 걸리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 치료에 먹량이라고 치료할 적에 췌장이 망가진 거 그런데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원인적 치료고 췌장근이 회복한다는 게 다 알려져 있고 눈으로 관찰하고 있으니까 췌장 회복하면 당뇨병이 아니죠. 그래서 완치되는 율이 많은데 당뇨병 완치되는 거 완전 치료 안 한다는 거죠. 이거 2003년도에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 보면 1년 이내 온 사람, 당뇨병 걸린 1년 이내 온 사람은 약 68%가 1년 후에 완치가 됐고 2년 온 사람은 반수, 6년, 10년, 11년 이렇게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초기 때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완치율이 높죠. 왜냐하면 초기 때는 췌장 기능이 거의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금방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인데 일찍 치료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환자들을 괴롭히는 말이 뭐냐 두 가지인데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된다. 그건 이제 옛날에 우리 그랬지만은 그래서 당뇨병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 좋은 치료는 말기 하는 것이란 말 때문에 말기까지 기다리다가 나빠진 사람이 많아서 그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그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원비어 같은 게 좀 많이 안 떠나다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초기할 때 훨씬 많이 나니까 하필 요즘에 빨리 낫게 하는 치료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할 적에도 치료의 선택을 환자들이 하는 것이고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라고 하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뇨 예방을 위해 식생활 지침서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에야말로 당뇨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최수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당뇨 대표적인 생활습관 병이라고 하죠. 올바른 생활습관 자주자주 유지하시고요. 운동도 빼먹지 말고 하시고요. 스트레스 그때그때 바로 해소하시면서 건강한 100세 시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